그러면은 교육이랑 뭐 돈 쪽으로 사실 충족되면 그 외적으로도 좀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 인센티브 같은 거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롱런 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 마인드. 영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가지면 안 되는 게 쉽게 포기하는 마인드랑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정적인 마인드로 진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 자체가 아침 출근부터 하루가 종료될 때까지 끊임없는 변수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게 내 계획이랑 벗어났다고 해서 혹은 뭐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막 안 좋은 마음을 갖고 막 때려쳐야겠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막 고객 욕을 한다던가 이런 어떤 안 좋은 감정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마인드로는 큰 일을 해내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모두가 그러겠지만 너무 거절을 많이 당하다 보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영업이 아무리 잘 돼도 그 불안전 사실 계속 가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다라는 그 감정. 근데 그거를 조직이 좀 안정적으로 잡아줘야만 일단 릴렉스가 좀 될 것 같고 물론 거절을 당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또 뭐 하나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서 단장이라고 해서 거절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아마 우리 린치핀 100명이 넘는 분들 중에 제일 많이 거절당한 사람이 아마 저일 거예요. 거절을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거절을 당할수록 오히려 난 더 강해지는 거고 그리고 보통 근데 이런 건 좀 팁인데 내가 최선을 정말 다하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이 거절을 하건 아니면 나한테 좀 부정적인 일이 생겨도 내가 극복이 돼요. 난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나한테 계약을 안 했어. 그러면은 그냥 기분 나쁘다 이렇게만 끝내지 말고 나한테 계약을 안 한 이유를 꼭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어떤 게 부족했냐? 내가 고칠 게 뭐냐? 이 내가 판매하는 물건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맞는데 왜 나한테 안 하냐? 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고객분들 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캐치해서 바꾸는 것만으로도 나는 거절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할까? 절대 안 그러겠죠. 그러면 혹시 단장님이 지금까지 받아보셨던 거절 중에 이 거절은 진짜 심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이 거절은 진짜 심했다. 그냥 거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뭐 너무 막 심했다 이거보다는 말도 안 되는 거절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절? 제가 다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거절이었던 것 같아요.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절은 없죠. 그 사람만의 분명한 뭔가 이유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이유들을 미리미리 캐치해서 선거절을 내가 오히려 해야지. 제가 상담을 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선거절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선거절이 뭐예요? 선거절은 갑자기 뭐 화법으로 가는데 선거절은 그 사람이 거절할 만한 것들을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가지고 거절을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일종의 스킬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상담을 너무 잘했어. 상담을 너무 잘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못하겠대. 왜? 지금 당장 자기가 시작할 돈이 없대. 뭐 10만 원이 없대. 보통 10만 원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냥 단순 거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거절을 한 다음에 내가 왜 진짜 10만 원도 없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내가 졌어. 협상에서. 그러면은 최초에 팩트 파인딩을 할 때, 즉 고객의 재정 상황을 파악을 할 때 비상금을 꼭 물어봐요. 그리고 비상금을 모으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재테크를 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판을 깔아주는 거죠. 고객은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몰라요. 비상금을 물어봤어. 팩트 파악하면서. 그리고 비상금을 잘 모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까지 미리 해놨어. 그러면은 어쨌든 제가 AP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통해서 어떤 신뢰감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나랑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안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정도는 그냥 비상금을 모아놨다. 그러면 비상금의 목적도 정의를 해버려요. 정말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그 돈을 쓰는 것 또는 새로운 어떤 플랜을 준비할 때 밑거름이 되는 거다.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딱 넘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상담 초반부에 이미 꺼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이 비상금 있다라는 것도 밝혔죠? 그리고 그 비상금의 목적도 내가 정의를 해버렸어. 그래서 나 돈이 없어서 당장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나중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거절을 못하게 이런 게 선거절이야. 그런 것들을 진짜 엄청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거절을 거의 당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다 선거절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상담을 다 했는데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와야 된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미리 물어봐. 그냥 뭐 혼자 사세요?
아니 부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보통 뭐 막 그런 것들 팩트를 그냥 내 이야기하면서 물어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부모님이랑 같이 산대. 그럼 당연히 소통을 많이 하겠죠. 그럼 오늘 나한테 상담받은 걸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부모님이 그런 거 왜 받았냐부터 시작해가 정말 이런 우리 설계사분들이 흔히 아는 그런 멘트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파악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선거전을 미리 해놓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화법을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모든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네. 부정적인 마음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하신 거구나.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뭐가 안 됐을 때 이거를 해결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네. 의욕이 꺾이고 네. 의지가 사라지고 실천 욕구도 사라지고 네. 출근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일을 최초에 선택한 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잘 되고 싶다라는 그 자기의 처음의 그 목적을 네. 상실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에 하는 일이 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에 뭐 10가지의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중에 6, 7가지는 이거는 사람의 레벨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데 10가지 중에 6개에서 7개 정도는 내가 반드시 성공하는 걸로 설정을 해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늦지 않게 출근하기 이것도 내 하루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안부 메시지 보내기 이거는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계약에 성공하기 이런 거는 확률이 반반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확률이 반반인 거 혹은 실패 확률이 높은 걸로만 내 하루를 다 계획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맨날 실패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 하루의 목표 중에 6, 7가지를 과반수 이상을 100% 성공하는 걸로 목표를 딱 설정해 두면 아무리 내가 4가지, 5가지가 실패했어도 5가지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이 잘 돼도 스트레스를 받고 원래 일이 안 돼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천히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다라면 일이 잘 되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스트레스는 받아. 근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일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지독히도 곤란하죠. 일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린치피넨에도 뭐 좋으신 분만 있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끔가다가 그렇죠. 힘든 일이 막 거절을 많이 받거나 뭐 노쇼가 많이 났다거나 하면은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런 분들을 단장님이 케어해 주시는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많이 면담을 하고 네. 지금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처럼 네. 제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진짜 무슨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사주면서 야 힘내자 이게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의 활동량이나 뭐 네. 화법이나 이런 것들 자료 어떤 자료 쓰는지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정확하게 주는 거죠. 그래야 왜냐면은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학교가 아니라 직장이니까 네. 돈을 버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한 케어를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힘들고 그래도 하나하나 다 체크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그쵸.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